안녕하십니까. 예당통합뉴스 대표 최경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해서 탄핵과 그리고 현재 헌재재판소에 가 있는 그 부분과 그다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탄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헌법재판관이 6명으로서 심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나름대로 분명한 어떤 자기 표현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종북 좌파를 척결하겠다. 대한민국의 자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그런 1차적인 담화가 있었고요. 두 번째 담화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선거 부정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북 좌파 척결, 그리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등 이런 자기가 비상계엄을 선포했노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10시 반에 선포하고요. 0시 40분경에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4시경에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절차에 따라서 자기는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절차에 따라서 해제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일부 측에서 대통령 측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대 통치 행위다. 과거에도 대통령들이 이 법하고 상관없이 북한에 이제 옛날에 김일성 북한의 주석을 만난 사실이나 그 뒤에 김정일이죠. 김정일 주석을 만난 일이나 그 다음에 김정은이를 대통령이 또 만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우리 법으로 치면은 위반한 것이죠. 남북 대치 상태에 있어서 보안법 다 위반입니다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또 만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USB를 전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자금을 수만 달러 이제 북한을 건너갔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상당히 비판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대통령의 고대 통치 행위다. 이렇게 해서 그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와 같이로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발목을 묶었다는 겁니다. 그 예로 190석의 거대 야당이 입법 폭주, 일방 통행의 폭주죠. 사실은요. 야당과 협의하지 않냐고 22명이나 되는 장관이나 기타 검사들을 갖다가 탄핵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 사법부를 무능하게 만들고 행정부를 무능하게 만들어. 쉽게 말하면은 예산도 주지도 않고, 자,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부정에 대해서 오랜 동안에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조사해 보려고 영장 청구를 청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니까 이 법원에서 거부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선거 부정에 대해서 선거위원회, 관리위원회에 조사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 부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전 총리 되시는 황교안 총리께서 선거 부정은 틀림없다. 반드시 그걸 밝혀야 된다. 또 그리고 전 의원 민경욱 의원입니까? 인천 연수구에 국회의원 했었죠. 그분도 선거 부정은 틀림없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야당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실제로 많은 증거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니 그들에 의해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이걸 어떻게 밝혀야 되겠는데, 드러내야 되겠는데, 국민들이 알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상계엄도 정식적인 그 비상계엄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느슨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이요, 사람 하나 다친 일이 없습니다. 군인들을 동원했다가 하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 이게 무슨 비상계엄이냐? 초등학생도 이런 비상계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아주 대통령에 대해서 무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이 자기의 이번 비상계엄의 선포에 어떤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에게 최소한 피해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국민들에게 이제 알릴 것은 비상계엄을 선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1차 담화에서 또 2차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물론 절차상 위배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헌재에도 가 있고 탄핵으로 가 있고 이제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이제 조사를 하니까 앞으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국회가 지난 12월 14일 날 두 번의 토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두 번 연달아 걸쳐서 한 번은 탄핵이 소추가 안 되었고요. 두 번째 다시금 또 회기를 바꾸고 올려가지고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헌재로 가 있죠. 자, 그런데 현재나 또 이 공수처나 이 기타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에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다. 아주 못을 박아놓고 그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잡아들고 있습니다. 잡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마치 경쟁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한 마리 큰 짐승을 놓고 서로 사냥해서 자기들의 공격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과 같아. 이래서 많은 보수층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수괴를 가는데 여러분들이요, 아직도 법적인 판단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내란 방조죄다, 선동죄다 이렇게 덮고 씌워서 또 고발한다. 아마 한국어도 알고 있어요. 일부 사람들을.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국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죄인이 여러분들이 사법부에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죄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내란의 수괴라고 내란이라고 단정을 지어놓고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권이나 야당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 시민단체 또 그들을 옹호하는 많은 사람들은 내란의 수괴다. 이래가지고 서울 도심지에서 토요일마다 또는 여러분들이요 이 일요일마다 또 대통령실 근처에서 헌재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인용해라. 대통령은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해서 시위하고 있어요. 이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물론 그러다 보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에서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토요일마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모이고 있죠. 그래서 전에는 광화문 집회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줬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어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이 정당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는 뭐 국회에서 탄핵 결의를 했으니까 헌재에 넘어갔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란의 수기다. 내란의 죄를 단정해놓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 재임 중에 대통령 직무 중에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직권 남용하고 내란죄 두 가지를 놓고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내란죄는 있을 수 없다. 내란이 무슨 말이냐? 내란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무슨 국가에다가 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가 최고 지도자 대통령인데 내 위에 또 뭐 있느냐? 내가 뭐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성립할 수 있느냐?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통치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 내란 수계다, 내란이다. 여러분들 내란인지 아닌지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그 내란이라고 동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란 선동죄를 적용시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 공산주의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법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 아주 지지율이 11%나 국민들이 지지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26% 어제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한 30% 탄핵 직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보수 수용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살려야 되겠다고 아마 집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강화문 집회에서도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수처나 검찰, 경찰, 또 헌재 이런 등등에서 상당히 여론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을 해서 여러분들이 단정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들 우리 헌법에도 보면은 87조인가 보면은 그 내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봤을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학자들 또 변호사들 여러 사람들이 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적으로 내란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학자들도 있긴 있습니다.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시켜야 된다. 탄핵시키면 안 된다. 내란이다. 내란이 아니다. 팽팽하게 서로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내란죄라고 단정을 해서 덮어 씌우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많은 그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장관들도 조사하고 일부 장관은 탄핵을 시켜가지고 이미 감옥에다 가두고 군 관계자들, 여러분들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찰청장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여러 검사들 탄핵시키고 국가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이 야당이 왜 이렇게 국가를 갖다 오히려 내란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야당이 오히려 내란한 것이 아니냐. 야당이 내란을 부추겼다. 야당의 내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제 사법기간이 넘어갔으니까 조사가 나올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헌법재판관이 9명이 정원인데 지금 6명이랍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제 부랴부랴 두 사람이 이제 청문회를 해가지고 자기들 추천 두 사람 갖다가 지금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인정해달라. 쉽게 말하면 자기들 국회에서 청문회 했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여라. 그래가지고 헌재 재판관들을 채워달라. 그런데 한덕수 그 총리 대행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재가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뒤에는 과거에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헌법재판관을 보완했더라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여러분들이요, 임명할 수는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명이서 할 수 있을까? 과연?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물론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그래서 만약에 자기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도 탄핵하겠다. 여기에 대한 의견도 또 각자가 달라요. 총리는 과반으로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국회의 3분의 2가 여러분들 그게 찬성해 줘야 된다.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이거 내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헌법재판 소법이라고 해서 2015년에 만든 이 집필한 책인데요. 주석. 여기에 보니까 뭔 말이냐면 제 1259페이지를 총이 1259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제4장 특별심판 절차, 제1절은 위헌 법률 심판이고 제2절은 탄핵 심판입니다. 이게 48조에서 54조까지 있는데 633페이지, 702조까지. 그러니까 헌법, 재판, 소법, 주석. 이게 2015년 5월 29일에 이 책자가 나왔는데요. 이걸 갖다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에 원장이 김문현 씨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이 됐고요. 집필자 대표가 한수용 씨가 집필자 대표입니다. 이 헌법재판 소법 주석의 633페이지에서 699페이지까지가 탄핵 심판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책자에 의하면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총리는 과반으로 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과반이 아니다. 과반 이상이 된다. 이상이면 얼마입니까? 3분의 2겠죠.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며칠 전에도 나왔었잖아요. 헌법재판, 그렇게 국회 전문위원들입니다. 그렇게 밝혔었어요. 그걸 갖다가 억지로 야당이 지금 국회의장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키고 법을 똑바로 적용시켜야 됩니다. 과반이냐? 3분의 2냐? 총리는 과반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은 과반이면 3 이상이다. 그럼 3분의 2, 20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요, 지금 상당히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없다. 여당은 그건 절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 이런 기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은 건영세 5선입니까? 용산 지역의 국회의원이죠. 건영세 국회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됐습니다. 건성동 의원이 지금 연내 총무입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얼마 전에 최고위원들이 다 사임하고 있는데서 자기도 물러났습니다. 이제 조금 국민의힘이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치권들이 말싸움하지 말고요. 또 자기 아들 인식법으로 해석하지 말고 정말 법에 근거해서 나라, 대한민국의 국정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소환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빨리 심리하는데 나와라. 서류 답변서를 내라. 또 공수처에서 소환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체포 명령을 내려서 체포를 해야 된다.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얼마나 있어요? 왜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우리 국민들이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대통령이 12월 14일에 탄핵을 했어요. 이제 보자. 24일. 이제 열흘 좀 지났나요? 근데 벌써 소환하고. 변호사도 선임되기 전에.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제로 이렇게 좀 속발이, 박빠르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진행을 합니까? 수사를.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고요. 국가의 대표인 대통령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여러분들이 기각할 수 있어요. 그럼 대통령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통령 편도 아니고 또 반대편도 아닙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인으로서 지금 쭉 펼쳐지는 걸 봤을 때 이건 해도 너무하다. 여러분들이 지방에서 트럭터를 몰고 여러분들이요 용산 대통령실로 여러분들이 시위하러 올라옵니다. 경찰들이 반드시 그 제지를 해드려요.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실 근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12월 25일 날 대통령이 주위에서 여러분들이요 대통령에 대해서 사임에 나와라, 물러나라, 탄핵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헌재에서 받아들이라, 받아들이지 마라. 이 대통령실 근처에서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이 나라의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이요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것이 아닙니다. 탄핵이.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든지 간에 나라의 안정을 여러분들 바라야죠. 남북 대치 상태에서 열강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이요 미일 한 공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과연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될 것인가? 트럼프 2기 이제 정부가 이제 1월 며칠 날 이제 정식적으로 취임하게 되죠.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이 비상한 관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국외 관계, 해외 관계 여러분들 외교를 잘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모든 이점을 가지고 찾고요. 법의 절차대로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따라야 될 것입니다. 모두 여러분들이 집회를 좀 자제하고 결과를 지켜봅시다. 그리고 사법부도 헌재도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여론에 의해서 춤추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춤추면 안 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의논해가지고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해야 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대통령으로서 오죽하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겠나. 야당의 일방적인 폭주 탄핵을 22명이나 하고 국회의원 190석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발목을 잡아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산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여당의 원내대표에게 뭐 추경하자. 자기들이 다 앉아놓고 이제 와 추경하자. 이건 정말로 국민을 속이는 일입니까? 그래도 이 많은 국민들이 또 어떻게 돼서 거기도 동조를 합니까? 이제는 좌우 이념 대결이 너무 심합니다. 지역 대결을 넘어가 좌우 이념 대결이야 지금. 이래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처럼 대한민국이 국군의 상승을 타고 올라가는 중인데 말입니다. 경제 규모 12, 국방력 5, 6위, 세계에서 K문화, K산업, K팝 여러분들이 K자 붙으면 전 세계가 지금 알아줄 정도가 됐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재명, 그 문재인 정부 시절 얼마나 정권교체를 보수들이 원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정권교체를 이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이제 과반을 좀 넘어서 임기 과반 좀 넘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궁리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라 했어요. 사무엘서 16장에 나옵니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 했어요. 다시 말해 결론 하나님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랍니다. 정치는 생물학도 말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권력에 벌써 미래 권력에 줄선다고 여기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법부에서 또 법원에서 벌써부터 정도를 벗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이요 국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